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이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참 대단합니다. 위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으로 무려 1%로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나 장세에도 장래도 있지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시사되는 그런 모습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연동하는 우리 증시도 동반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하면 우리 증시는 연내 종합지수 3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장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동참하느냐, 참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크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매일매일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보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현재 연말에는 삼성전자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또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위대한 변화가 내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수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면에 상당히 큰 어마어마한 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그런 관점을 잘 파악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1월 5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청담동 리비에라 호텔 2층 샤모니 홀에서 증권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사는 송재 회장과 저 리차드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내용은 2020년도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올리기 위한 현재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 시장이 참 대단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담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죠. 현 나스닥 지수의 121선 이격도가 무려 109%로 됩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만큼 특별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지수가 강력하게 견인될 특별한 호재가 따로 현재 돌출된 것도 아니죠. 막연한 기대감, 미중 무역 문제 해소, 또 현재 2020년도에도 좋은 장세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금년 한 해 약간의 변수가 있다선 치더라도 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작년 못지않은 그런 장세장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그 시장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내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어제 대규모로 외국인들 대규모로 매도한 것은 아니죠. 대장채 매도가 좀 컸다가 부정 들어서 매도 규모를 약 축소를 하고 선물 쪽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주인공들이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현재 어떤 상황 변화 없이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그 스탠스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 현재 이 시각 오전 10시 40분입니다. 772억 원. 아직은 그 규모가 아주 큰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본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휴가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복귀 시점은 이번 주 현재 신년 초가 아니고 내주 다음 주 월요일도 아닌 화요일 날 정도에 외국인들이 강력히 복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건데요.
그보다 좀 빨리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역시 그와 관련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요. 어쨌든 긍정적이긴 합니다. 코스닥은 순매도를 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의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1600계약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무려 5900계약 정도나 대규모로 순매도, 물론 그 순매도는 대부분 청산용 순매도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작년 12월 달에 무려 6만 개억이나 순매수했던 그들이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때 어제와 같이 순매도를 해야 되는데, 순매도 하루 만에 바로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현물 쪽도 순매수, 또 현재 선물 누적 포지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순매수하는 모양새로 하루 만에 바뀌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조정을 받지 않고 삼성전자 등 IT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급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만은 그 매도 규모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하는 정도에 이를 만큼 큰 것이 아니죠. 소극적인 매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 쪽은 매도를 하긴 해요. 선물 쪽은 다소 지수와 관련돼서 약간의 부담을 현재 안고 그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현재 선물 지수인데요. 선물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갭상승한 상태에서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지금 현재 0.6 정도이지만 장중 평균 베이시스는 0.8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세장 흐름을 어느 정도 현재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좀 높아야 전반적으로 이런 강세적 흐름이 특히 프로그램 매수 유발됨으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선물을 체크를 해 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시장 판도를 잠깐 보고, 그리고 삼성그룹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시장 판도로 들여다보면 이런 도식이 충분히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종목들이 맹위를 떨친다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들이 주춤할 때 내국인들, 기관 또는 일반 개인들이 되겠죠. 그들이 주도하는 장세일 때에는 바이오주, 5G 등 테마별로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바이오나 5G 관련주들이 뭐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약간 주춤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일종의 현재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양새로 현재 나오고 있죠. 2,300원 올라서 97,00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사상 최고치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보다 좀 가볍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탄력성은 삼성전자보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 IT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세부 분야를 보면 그 중에서 소재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램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들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분야가 있는 쪽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네페스, 또 우리 추천 종목인 SFA 반도체, 또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약간 주춤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헬릭스미스나 그런 메종 같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도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뜨거웠던 5G, 사실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5G와 관련돼서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던 건데, 현재 그런 상태에서 5G가 많이 올라온 곳은 순환매로 봤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5G가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동반, 근데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아니죠. 수평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정도로
전반적인 흐름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동참하는 와중에 약간 수평 조절 받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다만 흐름상으로 현재 반도체냐 5G냐 하는 것에 약간의 시차가 좀 있는 정도,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그런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변화가 된다는 건데요. 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 지배구조 문제, 실적이 너무 기복이 심하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불과 1년 만에 뭐 실적이 반토막 또 그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까지 실적에서 기복이 아주 심하게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 성장 동력이 부족했던 측면도 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투자 규모입니다. 4대 신사업, 신수정 사업입니다. 거기에 180조 투자한다. 다 알려진 내용들이죠. AI나 5G나 전장 부품이나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133조 투자 한다는 것이고, 또 현재 퀀텀 닷 디스플레이 쪽으로 13조 투자, 이런 것 등인데요. 뭐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는 내용이라서 뭐 특별히 뭐 현재 제가 새삼 다시 말씀드리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내면적인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2015년도부터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계열사 또는 사업부와 관련된 구조 조정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4년 전입니다. 3년 6개월쯤 됐죠. 삼성테크인, 당시 삼성테크인, 또 삼성탈레스, 이건 비상장입니다. 삼성탈레스,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을 일괄해서 한화그룹에, 그것도 아주 헐갑에 4조 원도 안 되는 3조대 중반대 가격으로 매각을 해요. 아주 헐갑에 매각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 그 이듬해 2016년도에는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했던 삼성 정밀화학과 또 삼성 SDI의 전자재료 사업부, 화학 사업부를 롯데에다 또 매각을 합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게 또 매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그 비슷한 시점에서 삼성 코닝 지분을 또 코닝에 매각을 하고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했던 프린터 사업 부분을 또 매각을 합니다. 완전히 전체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개념으로 삼성이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었다. 변신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은 어떤 특정 업체가, 어떤 특정 그룹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구조조정을 할 때 하는 그러한 다운사이징, 축소를 했다는 것이 좀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현재 매각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기업들은 인수를 했어요. 특히 해외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2013년 이후입니다. 사실상은 이건희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재용 체제가 된 다음부터 일어난 현상인데요. 해외 기업 24건을 M&A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루프페이, 스마트싱즈, 또 현재 구조를 들여서 한 전장업체 하만을 또 인수를 하죠. 불과 2년 전, 3년 전 얘기입니다. 하만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24건을 선대 이건희 회장과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인수를 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년 들어서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등의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4.8% 인수. 그 전에 뭐 원익 IPS나 원익 홀딩스 이런 종목 또는 현재 또 SFA 이런 업체들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등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도 특별하고요. 또 삼성전기 PLP 사업, PLP 차세대 패키징 기술입니다. PLP 사업을 7,8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하죠. 자, 이런 모습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빠르면 금년 중 또는 늦어도 한 2, 3년 내에 현재 세계 최고의 타량용 반도체 업체, 네덜란드 기업체죠. NXP를 인수를 하거나 또는 미국계 파운드리 업체 세계 제3위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는 설이 있어요. 상당히 유력합니다. 물론 그것이 확정적이거나 그것이 공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이 모종의 큰 변화의 줄기를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변화는 이런 변화로 함축됩니다. 즉,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이것저것 방만하게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분야, 잘 하지 못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그 분야가 알짜배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지 않고 현재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계속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압축을 하고 그 역량을 집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 강도가 또 그 열의가 상당합니다. 또 주주이익과 관련된 주주와 소통도 많이 하고 액면 분할이 주주와 소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주이익을 환원시키는 작업도 합니다. 배당 확대도 하고요. 점차적으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자사주 매입 수각이죠. 최근 3, 4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사주는 무려 43조 원어치나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 절반 23조 원 정도를 이미 소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것도 아주 특이할 만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그런 대변화는 반도체에 관련돼서 삼성의 이런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목표가 상당히 원대하다는 것이죠. 원대하고 구체화시키고 있다 하는 건데요. 지금 반도체 3대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 이미 이 분야는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분야죠. 메모리 분야, 현재 D램 및 낸드 분야,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가 있고요. 파운드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 3대 분야 이 모두를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이 비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몇 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요한 몇 개의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순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용 AP, 모바일용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퀄컴이 1위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4위 정도 됩니다. 한때 2위까지 올라갔었던 건데요. F에 납품하는 것이 단절되면서 4위를 전락한 그런 상태고요. 하지만 조만간 이 부분도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CPU 쪽은 인텔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CPU, 컴퓨터에 장착이 되는 CPU 부분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통신 칩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퀄컴이 현재 1위죠. 이 분야는 전자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거 실제 도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미지 센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소니가 세계 1위고요. 삼성전자가 세계 현재 2위입니다. 특히 카메라와 관련된 분야죠. 그래서 AI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현재 자율주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센스 분야, 현재 글로벌 2위고요. 그리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이 분야는 삼성전자가 랭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GPU 분야, 어쨌든 이 분야도 현재 M&A를 통해서든 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삼성전자가 이 분야도 노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NPU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AI, 현재 인공지능에 많이 쓰이는 현재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 세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이 분야에도 삼성전자가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서 궁극적으로 조만간에 2030년까지입니다. 1위 수준까지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또 확실한 목표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NPU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촬영용 분야. 시장으로 봤을 때 조만간 가장 큰 시장으로 등극할 시장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죠. 현재 4위인데요. 세계 1위는 현재 네덜란드계 NXP라는 것인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NXP는 삼성전자가 M&A를 노릴 수 있는 또 실제 노리고 있을 수도 있는 현재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분야 쪽에도 삼성전자가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현재 1위로 등극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현재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는 않지만 파운드리 쪽에 지금 세계 2위죠. 세계 1위는 대만 최고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TSMC가 세계 1위고요. 삼성전자가 한 2위인데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TSMC는 거의 50%고요. 삼성전자는 18% 내지 19%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서 1, 2위 간 격차가 상당히 심하죠. 그런데 10년 정도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선두 주자인 TSMC까지도 능가했을 만큼 그 위상을 키우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이죠. 삼성전자가 만약 이렇듯이 각 제반, 비메모리 및 파운드리까지 현재 세계 선두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또 비메모리 반도체의 생태계까지 현재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이죠. 개방형 설계도로 이미 5G 칩을 개발했고요. 또 금년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반도체에도 그것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생태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파괴를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개방형 설계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미래, 삼성전자가 제시한 미래는 2030년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즉 삼성전자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또 파운드리 쪽도에도 삼성전자가 최고의 선두권 1위 회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쯤 되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 중에 가장 우수한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가 10만원 적정 주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만원만 가겠습니까? 애플 이상의 시가총액이 된다고 상정했을 때는 3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점까지를 고려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길게 보고 계속 투자 관점으로 또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투자 관점으로 계속 매수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막연하고 또 추상적이고 또 현재 지금 무턱대고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시각을 애써서 이미 또 많이 올라가고 비싸고 무겁고 주식수도 많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보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는 현재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투장 관점으로 삼성전자에 현재 중심을 놓고 계속 봐야 이런 시장에 맥을 짚고 또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수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동조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나 아니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